명절. 명절 당일날 수술실에서 하는 응급수술들은 찐 응급수술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수술들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 썰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설날 다음 날이에요. 이번 명절에도 설날 당일에는 제가 당직을 섰습니다. 지난번 추석에도 추석 당일에는 제가 명절 당직을 섰는데 이번에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명절 당직은 이제 연휴가 크니까 특성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연휴가 있었잖아요. 명절 첫날, 그리고 그 전날에는 되게 바빠요. 왜냐하면은 거의 긴 연휴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수술을 끝내놓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이제 수술 대기를 거의 한 5일, 6일, 7일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수술을 끝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 전날, 이번 명절 첫날에 당직선 데이터를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자, 지금은 명절 다음 날입니다. 이번 연휴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연휴의 마지막 날에도 또 이제 좀 바빠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찐 응급들도 있지만은 수술들이라는 게 응급은 아닌데 주기적으로 좀 해드려야 되는 수술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응급은 아니지만은 지금 거의 수술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수술을 5일, 6일 정도는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도에는 이제 해드려야 되는 거죠. 내일은 또 내일의 응급수술들이 있을 거니까 오늘 정도에 이 주기적으로 하는 수술들을 어느 정도 맞춰놓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대기 시간이 또 무한정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응급은 아닌데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퇴근하려고 보니까 찐 응급 수술 2개,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는 수술 3개가 이제 스케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당직선은 교수님께서는 좀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절 당일에 수술실 응급수술은 또 어떤 특성을 지니느냐? 진짜 찐 응급.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진짜 응급수술만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수술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수술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명절 당일에는 어느 정도 수술은 어느 정도 피하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심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명절 당일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명절 당일에는 좀 신경이 곤두서요. 왜냐하면 전화가 올 때마다 이게 대부분 찌는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잘 모르고 심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 명절 당일 당직은 좀 평화롭게 넘어갔어요. 응급수술 2건밖에 안 했거든요. 그 2건은 당연히 둘 다 찌는급이었죠. 그래도 중간중간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몸은 좀 편하게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조금 총각을 다투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좀 심하게 다쳐서 오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밥을 먹다가 다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밥을 드신 지 1시간 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위가 음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전신 마취를 해서 의식을 재워드리고 그 다음에 근위환을 쫙 해드리면은 위에 가득 차 있던 음식이 역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토로 나오면은 괜찮아.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폐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안 좋은데 건더기도 폐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위산, 강한 산이잖아요. 산도 폐로 넘어가기 때문에 폐렴이 생기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가득 들어차 있는 분의 응급 상황이면은 초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위에서 음식이 어느 정도 내려갈 때 정도 몇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어저께 케이스는 좀 심하게 다쳐서 오신 분이라 가지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긴장이 되죠. 되게 긴장이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어제는 그 수술을 하신 교수님께서 굉장히 엑셀런트한 교수님이셔가지고 뭐 기관 사건이라든지 뭐 라인이라든지 다 잡고 다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피도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마취로 재워드리고 깨워드리고 중간에 좀 문제 없이 이제 유지시켜드리고 딱 그런 정도만 이제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수술도 빨리 잘 끝나가지고 어저께는 뭐 긴장한 거에 비해서는 별일 없이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조금 마취 당직을 설 때 긴장을 좀 하는 편이에요. 신경이 좀 곤두서거든요. 특히 어저께 같은 날에 찌는 것들이 몰려오는 날에는 말이죠. 이게 제가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인데 제가 주전공으로 하고 있는 통증 영역을 볼 때는 저는 좀 담대한 편이에요. 하지만 마취 영역에서 당직을 설 때는 저는 좀 신경이 곤두선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잠을 좀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 점점 불면증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병적이지는 않은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수술이 2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한 2시간 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서 당직을 설 수 있을까 하면은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퇴사를 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당직을 서는 삶을 살다가는 내가 못 버틸 것 같다,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질 것 같다. 저희 아버님이 불면증이 되게 심하시거든요. 그것도 한몫했습니다.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어찌되었건 저는 이제 당직이 거의 끝나가요.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당직 서면은 이제 퇴사를 하게 되니까 제가 그린 대로 인생이 흘러가면은 아마 이번 주말 당직이 제 인생 마지막 당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불면증이 나빠지는 속도를 좀 드라마틱하게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좀 살아야 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명절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도 많은 복을 받는 행복한 명절 되시고요. 지금 조항무의 통증 이 채널이 구독자 10,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양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봬요. 빠이빠이.